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하지만 후견인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 조항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저는 나라에서 만든 후견 제도가 있길래 잠시 사용했을 뿐인데 이 제도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후견 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기본권 침해와 직업 선택의 자유, 자기결정권이 훼손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한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 장애계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8일 장애우 권익 문제연구소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거부당한 A씨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2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A씨는 경계성 지능 정도를 가진 장애인 당사자로 3건의 협박,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지난 2018년 한정 후견이 개시됐습니다. 이후 자신처럼 어려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사회복지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직무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구청 등에서 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등 여러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현행법에 가로막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췄으나 후견인을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 취득이 거절당한 것입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에 대한 결격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날 장애우 권익 문제연구소는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결격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입니다. 현행 성년 후견 제도가 과연 그 제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오히려 그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헌법재판소로부터 확인받고자 합니다. 당사자의 직업 선택권을 외면한 성년 후견 제도. 앞으로 있을 헌법 소원 결과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 중 60% 이상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 역시 40%가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100대 기업 중 66개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민간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00대 기업 중 66개 기업이 민간 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참여한 2020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 의사가 없던 이유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가 4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문제는 반복됐습니다. 40.5%에 달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미준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 훈련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컨설팅 사업을 전격 확대해 장애인 일자리의 내실화와 고용 지속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통합복지 카드를 전국 어디서든지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되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전 신청 제도가 도입돼 장애인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 규제 혁신을 위해 제4차 역지사지 규제 혁파 토론장을 했습니다. 먼저 관할 주소지를 찾아가야만 가능했던 장애인 통합복지 카드 재발급 불편이 개선됩니다.
그동안 장애인 등록증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장애인 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이 부과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는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도 전국 단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부터 개선하고 관련 시스템도 내년 12월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을 사전에 신청해 서비스 공백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로 지원되도록 내년 3월까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한층 완화된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난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31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연장됩니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는 내달부터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징검다리 기간으로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됐습니다. 18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는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수도권 스포츠 경기에는 백신 패스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에 한해 현장 관람이 가능해집니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전국적으로 최대 25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양주 다문화 축제가 비대면으로 개최됐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양주시는 지난 16일 2021 양주 다문화 축제를 광정면 가래비 일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 양주시 강정면이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모티브로 해서 가래비 시장 이주민 외국인들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비대면으로 준비했지만은 내년에는 얼굴을 맞대고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양주시는 다문화 문화 공연,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외국인 한국어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축제를 통해 다문화 친화적 지역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조금 더 배우고 왔었지만 근데 그래도 뭐 음식이나 문화이나 뭐 생활 방식을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니까 너무 기뻤고요. 외국인들은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어 노래자랑을 준비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고 한국 생활에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양주시청에서 하는 다문화 축제에 와서 제 말하기 대회랑 노래 자랑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한국에 일 알아왔는데 주말 때 이렇게 여러 축제에 참여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이 여러 사람한테 표현할 수 있고 또 여러 나라 친구한테 만날 수 있어서 많이 좋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절실한 지금. 비록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 축제였지만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 지역 주민들이 서로의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전남 광양시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양시가 지난 15일 시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저출산과 청년 인구 수도권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의 인구 위기 상황을 시민과 함께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정책 당사자인 시민이 의견을 내고 전문 진행자의 도움을 받아 시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올해 초 광양시 인구 영향 검토의 자문을 맡은 광주 전남 연구원의 위원들이 참여해 4개 분과에서 도출된 정책을 검토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천시 별량면이 이색적인 논아트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순천시 별량면 주민자치회가 지난 5월 복림리 친환경 단지 논에 만든 5종의 유색별을 활용한 논아트가 그 모습을 드러내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들과 별량 3개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순천만을 끼고 있는 지역 특성인 어촌의 모습을 담은 뻘배 타는 안악내와 순천시 시조인 흑두루미를 표현해 이색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제45회 여수예술제가 개막했습니다. 제45회 여수예술제가 지난 13일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지역예술가상은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한 최덕상 여수국악협회 부지부장이 수상했습니다. 젊은 예술가상은 미술가 이장욱 씨와 연극인 양은순 씨가 각각 수상한 가운데 무용과 국악,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펼쳐졌으며 예술제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기울여 만드는 가죽공예를 널리 알리는 임정남 공예가를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죽은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소재로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발휘하는 매력 때문에 고가의 명품 대신 손수 만들어 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정성껏 깃든 가죽 공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순천에 위치한 아기자기 가죽 공방에서는 가죽을 재단하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며 섬세한 손끝에서 다양한 디자인의 작품을 완성하는 임정남 공예가가 있습니다. 가죽의 매력은 가장 큰 매력은 일상생활에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공예들이 다 대부분 집에 모셔놓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죽은 내가 쓸 수 있고 선물에도 그 가치를 훨씬 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누구나 해보라고 권하고 싶은 공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공예들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하고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좀 더 독특하고 다양한 응용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배우시는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그 하나만의 또 다른 공예가 탄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치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가죽이 그림과 바느질 등 여러 가지 기법으로 가방, 쿠션, 장식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변신하며 가죽만의 멋을 드러냅니다. 저는 평소에 손으로 만드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요. 그 여러 가지 공예를 접하다가 가죽 공예를 접하게 됐을 때 그 무언가 마음속에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가죽 공예를 하면서 채워졌거든요. 육아도 병행하고 있지만은 틈틈이 그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제 작품을 만들어 나갈 때 뿌듯함을 느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꿈이 공방에서 제가 제 브랜드를 걸고 만든 예쁜 여성들을 위한 핸드백을 제작하는 게 꿈입니다. 평소 무언가 만드는 일을 좋아했던 임정남 작가는 가죽 공예를 접한 이후 자신만의 소질을 발견하고 그 매력에 빠져 지난 25년 동안 가죽 공예 활동은 물론 전시 그리고 가죽 공예 강습 등 수제 가죽 공예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낡은 흔적도 개성으로 여겨지는 가죽은 공예품으로 변신하면서 쌓인 시간만큼 멋스러움이 더해져 그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국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11만 7,484개 중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음향신호기 고장 오작동 건수는 4,451건에 달하고 접수 후 수리까지 최대 184일이 걸리는 등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최 의원은 지자체별로 음향시도기 관리 감독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 점검 계획 수립을 계획하는 등 모두가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가치봄 전용관의 상영 시간이 평일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치봄 영화를 상영한 횟수는 총 116회였으며 상영 작품 수는 8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평일 상영 비중은 93.2%로 휴일인 일요일 상영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와 관련 기관에 제작 단계부터 영화 자막 수어 음성 해설을 의무화하고 영화 발전 기금 예산 등을 추가 편성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립재활원은 지난 10월 14일 장애 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특화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여성 장애인을 위한 산부인과 검진, 구강검진, 장애별 맞춤형 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음파 장비, CT, MRI와 함께 내시경 장비를 갖췄습니다. 특히 이동형 리프트, 높낮이 조정 가능 진료대, 영상 확대 비디오, 대화용 장치, 점자 프린트, 성인 기저귀 교환대 등 검진 보조 장비를 통해 편의를 고려했습니다. 센터는 국가검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장애별 맞춤형 건강검진과 지속적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누구나 여행이 편리한 서울 조성의 일환으로 11월 5일까지 열린 미식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유니버셜 관광의 필요성과 관광 편의시설을 알리기 위한 이벤트로 서울 다누리 관광 누리집 또는 SNS에서 유니버셜 관광시설을 확인한 뒤 경사로와 아기 의자 등 편의시설과 함께 방문 후기를 공유하면 됩니다. 참여 건수는 1인당 5건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올해 들어 처음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에는 17년 만에 10월 한파주의보까지 발령됐는데요. 때 아닌 추위로 전국 약국과 편의점에서 감기약 판매가 급증하고 병원에서는 감기 환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따뜻한 외투 등으로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되도록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